국회 소추의원 측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 그럼으로써 소추 의결 내용 중에 일부 철회가 가능한가? 헌법재판소법상에는 일단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규정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할 때에는 중요한 게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결정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리걸 마인드, 법조인들의 기본입니다. 심판이고 국민이 징계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 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을 나누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헌법 위반 부분은 5개, 법률 위반 부분은 8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또 직권남용이 된다, 또 강요죄가 해당한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의미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위반 부분 8가지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이렇게 편법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 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편법 위반 부분의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헌법의 불문주권주의에 위반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 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작성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의원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은 찬성이 필요 없고 이거는 탄핵 소추의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그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는 마치 검찰이 공소장처럼 범죄가 되는 것처럼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범죄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헌법 위반 부분으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이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격,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 65조 1항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 직무 행위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국회가 과반수 발의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따라서 그 성격이 정치적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적입니다. 헌법 65조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이고 헌법적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유 중에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 파면은 징계입니다. 형사 책임이 아니고 징계 책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파면을 더욱더 엄격한 절차로 진행할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04 헌나 1, 박근혜 탄핵심판, 2016 헌나 1,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파면의 정도에 이를 정도인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인 것이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2004 헌나 1에서 탄핵 소추위원회 주장에 대해서, 소추 내용에 대해서 모두 판단하고 모두 기각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판단하고 일부는 판단하지 않고 일부만 판단하면서, 즉 헌법적 중요 내용만 판단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한 겁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2016 헌나 1, 이때에도 권성동이가 소추위원이었는데 그 주장한 모든 헌법과 법률 위반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즉 헌법 위반 부분만
중심으로 일부 판단해서 그래도 박근혜는 파면 사유와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도 소추 내용 중 모두 판단, 모두 기각, 모두 인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헌법 중심, 헌법 위반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정청래 소추위원도 탄핵 사유 중에서 추려서 윤석열이 보였던 체포 거부의 전 세계의 쪽팔림, 그리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빨리 탄핵시켜야겠다. 그래서 헌법 중심으로 사유를 철회하겠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은 권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딱 주권자 국민만 갖습니다. 헌법 1조 이하. 그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위임받은 권력, 권한입니다. 권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의 한계가 바로 주체상 한계, 내용상 한계, 절차상 한계, 형식상 한계인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이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 인사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의 그 주체 내용 절차상의 한계가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징계가 되는 거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 헌법과 법률의 대통령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한계를 위반하면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법 77조 1항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지만 주체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이 전시, 사변, 즉 경찰력으로 대응 못하고 병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스스로 국가 안보 목적이 아니고 정치 목적이었다. 자백했습니다. 내용상 한계를 위반, 헌법의 내용상 한계를 위반. 그리고 절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 89조 5호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거치지 않았다. 자백했습니다. 헌법상 절차 위반.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때에는 82조, 헌법 82조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서명, 부서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한계 중에서 주체 빼고 다 위반이다. 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헌법 위반이 법률인 형법의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모두 주장했다가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단계, 형법의 내란죄 위반 이것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의 위반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그렇게 헌재가 판단했으니 소추 내용을 헌법 위주로 바꾸고 빨리 탄핵시키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